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국민의 95% 정도가 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 국민들이 그런 말 합니다. 이 국가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사과를 제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2번에 걸친 사과조차도 거짓말을 일관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를 보호자고 했던 사람들은 왜 이리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느냐. 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이 고개 들고 다니냐. 이런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유일하게 책임을 인정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종범 전 경제득 청와대 경제수석이 검찰 조사를 하는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을 잘못 보표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 이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 사태에 관련해서 유일하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장관님이 이제는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대통령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이 사태가 됐는데 소관 주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 같은 건 느끼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그 공직자로서 또 법률가로서 지난 약 30여 년간 저는 국민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겠다고 그동안 마음을 먹었었고 감히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 자신에게 또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으로서 현재까지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수사도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될 수사도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의 이러한 우려들, 국민들의 우려들, 해당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혹여 잘못된 의혹과 오해를 받고 있다 한다면은 당연히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그걸 바로잡고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걸 소홀했다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좀 더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도 더욱더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홍천 의원님. 예, 장관님,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공소장을 본 대통령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사상 누각이다, 환상으로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장관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변호인의 그 어떤 발표 내용에 변호인이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어떤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그 거예요?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이 비슷한 말씀은 직접 들으신 거 없고요. 예. 우병우 전 수석 저번에 한번 황제 소환하고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2주 지나고 보름이 지났는데 그간 언론에서 뭐 제기된 의혹이랄까 뭐 그런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출국 금지까지 뭐 시켰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뭐 전혀 소환이고 뭐고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 이후에. 이것도 뭐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전혀 모르십니까?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지만은 그 당시 소환할 때는 그 지금 수사팀이 좀 다릅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데는 특별수사본부고 당시 소환을 했던 곳은
아마 특별수사팀이었던 그거는 것으로 검찰 알고 사정이고요. 있습니다.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예. A팀은 요렇고 B팀은 저렇기 때문에 A팀에서는 그냥 돌려보냈고 B팀은 아직 확인 중이고 이렇게 뭐 설명을 해봐야 아 그렇구나 라고 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 특별수사본부에서 의혹에 그러니까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검찰이 있습니다.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는 계속 뭐가 나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태하거나 또 뒤로 미루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 언론사 기자들 정보보고에 의하면 우병우 수사팀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제 수사 종결이다. 이런 정보보고가 저 기자들 사이에 팍 돌았고 저한테도 아는 기자가 보내왔어요.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검찰 쪽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제 문 닫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아마 그런 내용의 어떤 뭐 첩보랄지 뭐 이런 것이 사실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세세히 보고를 못 받으시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예.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건 장관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 한번 알아보시고 아마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예. 예. 이런 상태에서 문 닫는 그런 회개한 일은 없었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홍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저기 법무부 장관님. 지금 참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전번 일요일 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공소장에 관해서 그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범죄 사실의 99%는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 측에서는 또 이거는 뭐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이든 대면이든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오늘 또 이경재 변호사는 이거는 뭐 소설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우선은 뭐 소설이라 하는 것은 뭐 제껴놓고 우선 우리 검찰에서 범죄 사실의 99% 입증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공소 제기 단계에서 그동안 수집되었던 증거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을 해서 아마 입증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9% 입증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검찰이 이거는 예단입니다, 예단. 어떻게 99%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이라 그러면 100%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신이 아닌 사람이 신의 대역을 하는 게 99% 입증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용어는 정말 검찰에서 써서는 안 되는 용어를 썼다,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한국에서 뭐 법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미국에서 이런 용어는 절대 안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저는 우리 검찰에서도 앞으로 공성도 그렇고 발표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물론 잘못되고 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하게 우리가 책임을 중호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그런 수사 또는 어떤 레토릭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혼란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용어 같습니다. 우리 어떤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고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또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또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까지 거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네.
제가 자꾸 묻습니다만은 박주진 씨 그 정인 소환장 송달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예. 11월 17일 날 런던 경찰하고 박주신하고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박주신이 직접 런던 경찰서에 와서 그 소환장을 받아가기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수령을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제 지역구에 기고가 제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신경을 또 이것은 뭐 쉽게 밝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출석해서 간단하게 정인으로서 조치를 취하면은 피고도 나중에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일이라면 명백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이라고 합니다. 장관님이 이제는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대통령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이 사태가 있었는데 소관 주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 같은 건 느끼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그 공직자로서 또 법률가로서 지난 약 30여 년간 저는 국민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부끄럽. 이용주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국민의 95% 정도가 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 국민들이 그런 말 합니다. 이 국가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사과를 제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2번에 걸친 사과조차도 거짓말을 일관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를 보호자고 했던 사람들은 왜 이리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느냐. 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이 고개 들고 다니냐. 이런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유일하게 책임을 인정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종범 전 경제득 청와대 경제수석이 검찰 조사를 하는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 이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 사태에 관련해서 유일하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않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겠다고 그동안 마음을 먹었었고 감히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 자신에게 또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으로서 현재까지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수사도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될 수사도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의 이러한 우려들, 국민들의 우려들, 해당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혹여 잘못된 의혹과 오해를 받고 있다 한다면은 당연히 장관으로서 그걸 국무위원으로서 그걸 바로잡고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걸 소홀했다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더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도 더욱더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홍천 의원님. 예, 장관님,